52페이지 매체를 읽는 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케이 패스. 다음 페이지 53쪽 보러 갈게요.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매체는 이라고 하면서 단어 뜻 나오니까요. 정보를 담는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체 뭐 있어요? 신문 매체야. TV도 매체, 인터넷 이런 거 전부 다 매체입니다. 요즘은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구분해야 될 것들은 미리 체크할게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매체의 종류를 이 교과서에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구만. 첫 번째, 인쇄 매체는 인쇄물을 만들어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매체고 신문, 잡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이런 거 보는 사람 거의 없죠. 다음, 방송 매체는 전파를 이용해 요게 중요하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전송합니다. 물론 라디오, 텔레비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디지털 통신 매체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누리집, 홈페이지, 블로그, 누리소통망, SNS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디지털 통신 매체에 대한 특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시간으로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체에서 대중은 소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여러분들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 다 믿으면 돼요? 안 되지. 요즘은 각종 매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매체에 대해 제시된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저속한 정보가 쉽게 퍼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재미는 있어.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정보를 올바로 수용하기 위해선 체크,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뭔지,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표현했는지,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옆으로 와서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건 특성을 이해하고 어디가 있냐?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고 표현 방법, 왜 이런 표현 방법을 썼을까? 그 다음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매체가 주는 내용들 낼름낼름 받아서 그게 사실이려니 무조건 맞는 얘기려니 이게 진실일 거야 저 자식들 나쁜 것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귀엽죠? 매체 읽기의 이해 활용할게요. 다음은 방송 매체의 자료인 광고와 인쇄 매체의 자료인 신문기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빨간색 밑줄 특징을 파악하시라. 방송 매체의 특징, 인쇄 매체의 특징 그것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매체에 담긴 관점과 매체의 표현 방법을 파악합시다. 그럼 또 밑에다가 써야지.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 교과서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오른쪽 먼저 볼게요. 얘 뭐라고 그랬어? 광고라고 그랬죠. 광고. 도대체 광고란 뭡니까?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광고의 목적은 설득이야, 설득. 설득. 밑에는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설득의 목적이 훨씬 더 큽니다. 라는 것들. 뭐뭐 해주세요 라는 거지. 본문 보기 전에 밑에 또 먼저 보러 갈게요. 내려옵시다.
방송 매체를 읽을 때, TV나 라디오 이런 걸 볼 때, 들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첫 번째, 방송 매체 속의 모습과 현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체크. 정보,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전부 다 맞는 얘기겠지. 아니야.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편견을 가진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남성 중심인데? 너무 지배층의 사상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요거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광고 읽기, 영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잃어버린 땡땡에 대한 문명, 자막, 잃어버린 땡땡에 대한 묵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영상이 있고요. 자막이 있고요. 자막에다가 괄호해 놓고 뭐라고 문자 언어가 있고 다음 들리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소리 음향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지. 방송 매체에는 영상, 소리, 문자가 같이 동시에 전달이 되는구나. 특히 잃어버린 땡땡에 대한 묵념 살펴보시면 여기 빈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주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빈칸이 채워지고 있네. 대화에 대한 묵념.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어? 서로 남녀가 사랑하며 데이트를 하고 있고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사랑의 멘트를 날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각자 둘이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묵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에 대한 묵념, 즉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현실을 보여주죠. 다음 두 번째 장면, 잃어버린 땡땡에 대한 묵념. 앞에 하고 포맷은 똑같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묵념.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러고 있죠. 가족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다음 밑에 잃어버린 땡땡에 대한 묵념. 농구 경기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겼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고 휴대폰만 관객들은 보고 있죠. 잃어버린 열정에 대한 묵념이라고 되어 있고 동일한 구성이 특정한 구성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요즘에는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결혼식장이죠. 축복받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땡땡에 대한 묵념, 잃어버린 관심에 대한 묵념, 관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대화, 가족, 열정,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도 볼게요. 이제 이렇게 툭 잘라서 화면의 구성이 전환되고 있지. 옆에서 전환 이렇게 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묵념, 뭐에 대한 묵념인지 스마트폰, 요게 핵심 소재가 되겠지.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스마트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커플은 대화를 되찾았고요. 옆에 여기에서는 가족을 되찾았고요. 운동 경기를 하면서는 열정을 되찾았고 결혼식장에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되찾은 거지. 대화, 가족, 열정, 관심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개를 들면 됩니다. 스마트폰 그만하세요 라는 말 대신에 고개를 드세요 라고 하죠.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기 내레이션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목소리로 나오는 거죠.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영상, 음성 언어, 문자 언어를 골고루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주세요 이야기지. 제작 의도는 확인하셔야죠.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것을 권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제작 의도는 너무 쉬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다.
표현 방법 여기에다가 네모치셔야 합니다. 표현 방법.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모습을 묵념에 비유하고 있다. 자막에 빈칸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요 말 중요하죠. 반복해서 보여준다.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마지막에 내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제시해서 제작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오, 이 광고 어때요?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입니까? 자, 이 말 외워두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온 말.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면 그게 공정한 거다. 일단 이 말을 외워둬야 돼요. 이 모든 글을 읽으면서 공정성 파악하세요.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인 면을 과장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보편 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보편 타당하기는 하다. 광고에 실린 매체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광고에 실린 매체 뭐예요? 방송 매체. 영상 광고에 따라 장면과 장면 문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했지만 오케이. 청각적 이미지는 잘 활용하지 못했다. 요거 별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소리가 났었으면 어땠었을까? 이거지. 광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 광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 묵념하는 모습, 스마트폰 보는 모습의 유사점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면 이 얘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에 각각 나올 말들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방송 기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 신문 기사 하나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살 거예요? 가정을 꾸리면서 그냥 혼자 살 거야? 가정을 꾸리면서 살 거예요? 행복하게?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그런 노래도 있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비둘기처럼 고운 우리 집을 지어요. 이런 노래가 있죠.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저를 혐오할 수도 있어서 그건 참아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합시다. 일단 위에다 쓰셔야 되겠네. 신문 기사라고 되어 있으면 밑에다가 씁시다. 뭐라고? 인쇄 매체. 혼자서도 잘해요. 1인 가구 비중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서도 잘해요.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에 대해서 혼자서도 잘해요. 왠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제목 자체가. 신문 기사고요. 요렇게 굵은 글씨로 나타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표제라고 합니다. 다음 밑에 잠깐 눈에 띄는 거를 보니까 얘네들은요 막대 그래프고요. 옆에다가 또 쓸까요? 시각 자료를 줍니다. 시각 자료를 주면 이해하기 쉽지. 그 다음에 이젠 본문 또 보도록 할게요. 1인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는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밑에 볼까요? 요 색깔이 1인 가구인데 어때?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놔야 돼요. 뭐라고? 인용. 그런데 통계청에서의 발표한 자료니까 믿을만 하지 않나? 네, 믿을만 하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이 27.8%로 집계가 됐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23.9%였었는데 이번에는 27.2%로 5년 동안 1인 가구가 99만 가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2인 가구의 비율보다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의 추세에 대해서 보여주지. 숫자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구체적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1인 가구의 비중이 18.3%로 가장 높고요. 7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은 17.5%, 20대 17%, 50대 16.9%, 40대 16.9%, 16.3% 순이었습니다. 1인 가구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실을 이야기해 줬고요. 다음 문장 중요하지. 1인 가구의 비중이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통계청의 하봉채 과장이 한 말, 전문가의 말을 인용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 라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요인으로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을 꼽았습니다. 후략 하면서 역시 인용을 통해서 현재의 실태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석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 준다. 밑으로 내려가죠. 가와 나의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가나 옆에 있는 것도 보고 와야 되겠네요. 나까지 보고 온 다음에 또 확인하러 갈게요. 옆으로 갑시다. 혼자 살아요. 10인 가구 중 두세 곳 2인 가구를 추월했습니다. 얘도 어떻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고 표제. 이 신문 기사에서의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2인 가구를 추월했습니다. 10가구 중 두세 곳, 즉 혼자 살아요 라고 하는 1인 가구가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역시 어때요? 인용하고 있고요. 숫자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삼고 있어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 중에서 1인 가구의 형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아저씨 이 기사에서의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지. 뭐라고? 다시 1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다라는 것.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 1990년대만 해도 9.0%에 비교했었던 1인 가구가 왼쪽 거에서는 그래프 보여주고 2010년, 2015년 딱 정해진 시기를 비교해 줬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두루뭉실 90년대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2인 가구 26.1%,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혹은 둘이서 사는 형태다라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해 준 거지. 2005년만 해도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통 엄마, 아빠, 자식 둘 요 정도겠지. 2010년대에는 2인 가구가 24.6%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가 된 겁니다.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5년, 요렇게 했을까? 2015년, 요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엇을 변화하는 변화의 추세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1인 가구의 확산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나홀로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홀로 문화가 1인 가구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아. 근데 이게 모든 완전한 다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삶 자체를 홀로 영위해야 하는 독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 독거는 유행처럼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택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역시 인용할 거죠.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요 정도일 거예요. 특히 여성의 거봐 경제 얘기하잖아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화살표 1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 혼자서 사는 여성이 늘어났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지.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할까요? 혼자 살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1. 두 번째,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 2.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의 노명호 교수는 역시 인용할 건가 봅니다.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미혼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큽니다. 고령화 요인, 바로 요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젊은 연령만 봤을 때 1인 가구의 선호도는 선택일 수가 있지만, 그렇죠. 나 독립해서 혼자서 자취해서 조그맣지만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꿈들 막연하게 있잖아요. 그건 선택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분명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왠지 이 기사는 사회에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약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걸 좀 걱정하는 눈치이기는 해요. 앞으로 넘어와서 56페이지 밑에 거 보러 갈게요. 표제는 굵은 글씨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죠. 가에는 시각 자료가 있지만 나에는 시각 자료가 없습니다. 가에도 인용한 거 있고 나에도 인용한 거 있는데 공통으로 인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인용합니다. 라고 확인. 옆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다? 글의 종류, 신문 기사 보고 있다. 신문 기사는 표제, 전문, 본문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문과 표제 사이에 표제 말고 부제가 하나씩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부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중에서 신문 기사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누구니? 신문 기사의 본질은 놓치기 쉽지만 이 전문이 신문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쓴 짧은 문장, 생략되기도 하지만 신문 기사에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거 영어로 따지면, 영어로 쓰면 리드야, 리드. 이끌다, 리드.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 이 기사가 어디로 흘러가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지. 최근에 본 신문 기사 있어요? 그래요. 일면 기사 정도는 보세요. 이렇게 제목 정도로. 제목만 보면 안 돼. 하도 제목으로 났고 그래서. 오늘부터 신문의 일면 기사 정도는 좀 보자 라는 습관을 살펴볼게요. 4번 문제 별표 2개. 56, 57페이지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내세요 라고 하면은 얘입니다. 가는요,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표제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에 나에서는요, 어디가 있냐, 필자의 관점.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라고 이 부분을 강조한다. 미혼 요인보다 고령화 요인이 크다. 부모 부양 문제 문화가 사라졌다. 두 줄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달라. 출발점이.
차이점. 1인 가구는 가는 1인 가구 증가를 자연스럽게 보지만 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 서술형 문제로 낼려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58페이지. 매체의 개념과 유형 전체적으로 내용 다 나와 있고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들만 몇 군데다가 체크할게요. 빨간색 들고 다 밑줄 긋지 않을 거예요. 매체의 개념 중요하고요. 매체의 유형에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있습니다. 라는 것 확인. 다음, 광고는 개념보다 광고의 목적,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건 설득이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 다음, 영상 광고 묵념의 제작 의도와 표현 방법에서는 오히려 시험 문제는 여기다.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한 것들이 더 나오게 될 거다.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1인 가구 증가를 다룬 신문 기사를 비교할 때 차이점, 일단 공통점은 1인 가구 증가하고 있어요. 정보 전달. 차이점, 가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으로 설명하면서 비교적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음, 나에서는 1인 가구 확산은 미혼 요인보다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 보시면 되겠고, 다음 매체 자료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확인 나와 있지. 그래서 59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도 조금 이따 푸실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60페이지 확인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집은 뭐 층간소음 문제는 없어요? 그 얘기 왜 하냐고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밑에 광고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광고는 정보 전달도 있지만 무엇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밑에 광고 매체 보러 갈게요. 위에 집에서는 삐리리리리 피리를 불고 있는데요. 밑에 집에서는 으악 시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이러한 그림, 명화를 소재로 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밑에 볼게요.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네의 그림과 뭉크의 그림을 보여줘서 되게 기발한데 뭐 요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네요. 밑에 내려갑시다. 제작 의도. 요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 이 광고판이. 왜 붙어 있을까?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별표. 잘 알려진 명화를 위아래층 주민을 연상시키듯 배치해서 나에게는 음악처럼 들려도 남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의외로 여기 표현 방법 좋다. 이렇게 잘 표현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갈게요. 적절성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적절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네모.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알맞은 수단을 사용했는가? 인쇄 매체는 밑줄. 시각적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위아래층 명화를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아, 보는 순간 떠들지 말아야겠구나 이거죠. 인쇄 매체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그냥
좋은 광고예요.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1페이지에서도 다음 인상 깊게 본 광고를 골라 광고의 의도와 표현 방법을 살펴봅시다. 밑에 볼게요.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너 못 고쳐. 너는 맨날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몇 군데다가만 체크할 거예요. 비닐봉지 쓰고 내일 아침 샴푸 쓸 거고 왜 이런 거냐고 생각을 하면서 수도꼭지도 안 잠글 거고 전기 스위치 안 끌 거고 몇십만 원 하는 광고 어쩌고 저쩌고. 너는 변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얘기 계속 해야 한다 이거지. 글이 너무 많아서 읽기는 귀찮지만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광고의 의도 밑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실천합시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시 설득이 목적인 글이다. 표현 방법은요. 부정법. 너는 바뀌지 않을 거야. 가정법,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러한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다음, 의외로 시험 문제는 누구냐? 오른쪽에 지식업이라고 나와 있는 매체에 따른 광고의 표현 방법, 광고의 표현 방법 보러 갈게요. 인쇄 광고에서는 문자와 그림, 사진을 활용합니다. 다음, 라디오에서는 음성과 음향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텔레비전, 인터넷은요, 영상의 중심이고 문자와 음성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네들이 의외로 시험에 나온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온 거는 뭐 크게 보실 것 없고 뒤에 2번 보러 갈게요. 인터넷 기사 특히 보면은 너무 열받지 않아요? 제목에 혹해서 눌러가서 보면은 별거 아니야. 맛집 주방에 가보니 충격.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떡해? 어머, 내가 줄 서서 갔었던 맛집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외식업의 기본은 청결. 손님이 알더라 안 보더라도 원칙 지켜야. 뭐야? 엄청 더러운 식당 있나 보네? 라고 해서 갔지만 성공한 외식 사업가 땡땡씨의 이야기가 주목됐다. 모두 맛집으로 유명하다. 손님이 몰려들고 있다. 성공 비결을 묻자 음식을 만들 때 기본 원칙인 청결을 365일 철저히 실행했을 뿐. 뭐야 이거 완전 미담인데. 이씨. 더러운 거 막 밥그릇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거 바선생 나오는 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기사의 문제점은 뭐예요? 밑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충격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선택해서 제목을 작성했다. 제목만 보면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기사 밑줄.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내용보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관심만 유도한다.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방해한다. 밑에 거는 딱히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텔레비전을 보고서 작성한 비평문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문제점. 크게 시험에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63, 64페이지 패스. 65페이지에서도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 거 몇 군데다가만 체크하러 갈게요. 거기까지는 안 줬었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정치.